사진과 그런 지도 이런 걸 좀 보겠는데, 민족혁명당 산하에서 조선의용대라는 조직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 조선의용대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맨 밑에 보면 코리안 발룬티어라 그래서 이게 조선의용대라는 거고요. 이제 이걸 주도했던 김원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선의용대가 이제 그 갈라지는 그 내용을 이제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보시면 조선의용대가 이제 한국 우한에서 이제 창설이 되는데 얘네들이 러양, 낙양까지는 같이 간단 말이야. 근데 러양에서 이제 갈라지죠. 일부 아니 화북지대로 가는 애들, 걔네들은 이제 예난으로 가서 이제 나중에 조선 독립동맹의 조선의용군으로 이제 개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칭으로 가는 애들은 이제 한국 광복군에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조선의용대가 갈라지는 내용. 이게 왜 갈라졌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적극적으로 싸우고 싶은 애들은 이제 화북지대 쪽으로 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김원봉은 아무래도 조선의용대를 만들어주는데 큰 이제 도움을 줬던 게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 보니까 국민당 정부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민족혁명당이 이제 조금 무너지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좌우합작의 성격이 나오는 게 한국 독립당이거든요. 나중에 김원봉도 합류하고 이제 김규식도 합류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한국 독립당을 주도했던 인물은 이제 당연히 이제 김구죠. 얘가 이제 김구예요. 맨 중앙에 있는 인물.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 인물이 이제 조소왕이라는 인물입니다. 나중에 삼균주의를 제시했던 그 인물이죠. 그리고 맨 오른쪽 밑에 여기 있는 사람 기억납니까? 이 사람은 김원봉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한국 독립당 임시정부 쪽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자, 그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이제 국내에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게 잠시만요.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조선 건국동맹은 이제 주도했던 인물이 여운형이라는 인물, 이 사람입니다. 신한청년단의 당수로 그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는데도 많은 이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김원봉이 어렸을 때, 의열단 때의 사진이고요. 요게 이제 그 카이로 선언에서 이제 참여했던 3명의 인물. 이 빡빡이 장군, 이거 기억납니까? 윤봉길한테 뭐 중국의 100만 대군이 못한 일을 조선이 한 청년이 해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칭찬하면서 김구 임시정부에게 막 돈을 지원해줬던 중국 국민당 정부를 이끌던 이제 장제스가 이 인물이고요. 얘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입니다. 뉴딜 정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했었고,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유럽 전쟁, 그다음 태평양 전쟁에 참전해서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그 이끄는데 큰 공을 세웠던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얘가 이제 영국의 처칠 수상이에요. 이 세 명이 이제 이집트 카이로에서 우리 조선은 일본을 항복시킨 이후에 독립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임시정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표로 나타낸 거죠. 1940년에 건국 강령 3균주의, 그래서 나중에 3균주의에 대한 거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내선전 통과하고 42년에 의용대 인부병력 합류시키고, 그래서 영국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하고 45년 11월 17일에 국내 진공 작전을 이제 추진 중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는 이제 계속해서 그 화북 지방의 조선 독립동맹과 서로 이제 연합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지만 일단은 이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힘을 합치려고 했었던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김원봉이고요. 자, 일단 요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강령입니다. 그래서 삼균 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 아동 전체에 대한 고급의 무상교육이 완성되고 보통선거 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극빈 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 수준이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건국 강령은 우리가 일본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우는데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그 비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삼균주의라는 게 중요한데, 삼균주의에 대해서 보시면 삼균주의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정권을 균등히 하겠다. 그러니까 정균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균. 정권을 이제 정치적 권리를 균등하겠다. 그 다음에 이권을 균등히 하겠다 그럽니다. 이균. 그 다음에 학권을 균등히 하겠대요. 그래요. 학균. 그래서 정치적 권리를 균등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이제 보통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거죠. 보통선거 제도. 그 다음에 이권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이제 국유제도를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국유제도라고 하는 것을 위에서 얘기했던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학교는 학권을 균등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비교육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공비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전국 학령 전체에 대한 고급의 무상교육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삼균주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광고를 위한 노력 내용을 한번 이제 정리해 봤는데요. 1930년대 중반에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로 이제 각 지역에서 활약하던 독립운동가들이 다 이제 모입니다. 민족혁명당에 그 의열당 계열의 김원봉,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계열의 조소왕, 그리고 이제 한국독립당, 이건 이제 다른 한국독립당이죠. 만주의 지역에 있었던 한국독립군 그쪽에 지청천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산하의 조선의용대를 조직을 하죠. 여기에 이제 김구의 임시정부 계열은 빠졌어요. 왜냐하면 임시정부를 계속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김구는 민족혁명당은 이제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조직이었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김구는 여기에 가담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김구랑 김원봉이 어떤 정치적 싸움, 라이벌 대결을 했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그 어떤 경쟁이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1940년대에 이제 이 민족혁명당 계열은 이제 의열당 계열이 당권을 잡으면서 이제 다른 세력들이 빠져나왔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온 조선왕과 지청천이 다 이제 김구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독립당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 산하에 한국 광복군을 만들게 됩니다. 조선 의용대는 이제 낙양 지역에서 로양 지역에서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화북 지방으로 와서 일본과 적극적으로 싸우고 싶었던 애들은 중국 공산당 쪽으로 이제 가서 거기에 조선 독립동맹 산하에 이제 조선 의용군에 합류하게 되고, 이제 김원봉과 일부 이제 조선 의용대 대원들은 이제 충칭으로 가서 이제 김구의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조선의용군이 나중에 이제 북한으로 가서 인민군의 주축이 되고 이 한국 광복군이 나중에 남한의 국군의 이제 모태가 되었으니까 결국 6.25 전쟁은 이제 독립군들끼리 싸운 전쟁이 되는 겁니다. 매우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40년대 국내에서는 조선 건국동맹 여운형이 만든 그런 이제 조직이 있어서 이제 그 이쪽도 이제 약간 사회주의 계열이었기 때문에 주로 조선 독립동맹, 조선 의용군들과 함께 이제 합동 작전을 계획을 했었죠. 그다음에 한국 광복군은 그 국내 진공 작전이라고 해서 미국과 함께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부대를 이제 투입하는 그런 작전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리고 연합국의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1943년에 처음으로 이제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이제 중국의 정상이 모여서 일본을 항복시킨 이후에 조선을 독립시켜 주겠다라고 이제 보장을 했고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얄타 회담에서는 이제 소련이 이제 독일을 항복시키고 난 후 3개월 후에 이제 3개월 안에 독일을 항복시키고 3개월 안에 일본과 싸우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포츠담 선언에서는 이제 카이로 선언에서 했던 거를 우리는 다시 하겠다고 재확인하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다시 한번 촉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